편안한 의자거든요. 조수석 의자를 빼버리고 요 한 칸만 없앤 다음에 3인승으로 2인 취침의 캠핑카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뭐 누가 간혹가다 탈 거니까 뭐 누가 올 거니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짐 공간이 모자라서 의자 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맥스펜 소면 이 정도 됩니다. 가동을 하게 되면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맥스펜이 약 한 40W 정도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로 했을 때 40W 정도를 먹으니까 맥스펜을 이용하면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38cm 모델의 비즈니스 테이블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3인승인 상태에서 비즈니스 테이블을 올려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부터 웬만한 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쿨러라든가 낚시 장비를 두시고, 그리고 이쪽에다 낚시대를 두시고, 이쪽에는 뭐 물통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두시고, 제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올라와서 앉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3개월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직원들을 확 늘린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제품 양을 늘려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게 하고 할 생각도 없고요.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진실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3인승 2인 취침의 캠핑카를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4륜구동 차량이고요. 4륜구동 거의 세 차를 갖고 오셔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스타렉스 11인승을 이용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이 내장재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원래 있었던 세시들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 이쪽에다가 다른 것들을 설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시들을 그대로 이용하고 최대한 침상 바닥 쪽으로 수납 공간을 늘리고, 그 의자들 기존 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변형을 하는 형태로 스타렉스 11인승 승합차 계열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벤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내부를 가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새 차인 경우는 이렇게 천장도 기존에 있었던 그냥 자재들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11인승 차량을 3인승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쪽에 의자가 있고요, 가운데 보조석 의자가 있고요, 이쪽에 개별 의자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보조 의자를 빼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좀 큰 짐들을 싣겠다 하셔갖고 이쪽에 짐들을 마음껏 적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여기에 뭐 자유스럽게 짐들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것들, 여기에 어떤 장이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요 형태의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운데 의자를 빼드리고 3인승으로, 어떻게 봐서는 2열에 있는 이 개별 의자들이 가장 편안한 의자거든요. 조수석 의자를 빼버리고 요 한 칸만 없앤 다음에 3인승으로 2인 취침의 캠핑카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장에 있는 요 엠보싱 부분들은 생략을 했고요. 대신 위쪽에다가 맥스펜을 달아드렸습니다. 내부에 맥스펜을 달아드렸기 때문에 맥스펜이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뺄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 비가 오거나 할 때에는 이렇게 맥스펜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플하지만 내부에 있을 걸 다 갖춘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 하셨다 그러면 기존에 어느 정도 캠핑에 대한 짐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래에서부터 위에가 38cm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38cm 모델입니다. 38cm로 하게 되면 좋은 게, 이 내부에 있는 높이가 무려 35cm, 35cm에 육박합니다. 페트병 물통 자체를 세워서 실을 수 있는 용량이 돼요. 그러니까 5cm만 희생을 하면, 물론 키 크신 분들은 억지로 달려고 그러면은 이 위가 닿겠지만, 이렇게 약간만 수그린다 그러면은 위에 살짝 닿는 대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늘리고, 그 대신 옆에 있는 침상의 면적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기본 침상의 사이즈가 158cm에 약 한 140cm가 146cm가 되는 이런 침상 크기로 침상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확장을 하더라도 침상의 기본 사이즈가 188cm로 그 되게 넓은 침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열에 있는 이 의자 공간에 꽤 많은 짐이 들어갈 수 있고요.
상담을 할 때 2열에 있는 의자를 뭐 살리겠다 아니겠다 이럴 때 이거를 확실히 정하십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뭐 누가 간혹가다 탈 거니까 뭐 누가 올 거니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짐 공간이 모자라서 의자 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의자를 떼실 거면 확실히 떼시든가 아니면 의자를 살리실 거면 확실히 살리시든가 하는 게 맞거든요. 맨 처음부터 이 짐 공간을 여기다가 두겠다라고 정하셨고, 그리고 2열에 있는 의자 부분들을 하나만 남기게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을 비워두고 만들어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드리게 되면 또 장점이 있습니다. 2열에 있는 의자를 변화를 하고, 사실은 이 자리가 이 창문을 사방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뷰가 전망이 좋은 자리거든요. 예, 저희가 4인승으로 했을 때 비즈니스 테이블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8cm 모델의 비즈니스 테이블을 적용해 달라고 해서 높이 38cm 모델의 비즈니스 테이블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3인승인 상태에서 비즈니스 테이블을 올려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안에 270A 인산철 배터리를 넣어 드렸고요. 요 비즈니스 테이블 내부에 인산철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공간에 배터리를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3일 동안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풍부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2kW 인버터가 있기 때문에 220V 전기, 뭐 집에서 쓰시던 가전제품들을 갖고 나와서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비즈니스 테이블에 들어가는 이런 작은 그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뭐 저희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경첩을 저렇게 옆으로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경첩이 세워지는 타입으로 제작을 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경첩을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로 해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위에 물건도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타입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즈니스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상판 개폐가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 맥스팬 소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가동을 하게 되면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세기를 80%로 했을 때 바람이 들어오는 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외부에 있는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꾸로 외부에 있는 바람이 나가는 거로 하면 지금 이 정도의 소음이 납니다. 이 정도의 소음이 나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뺄 수도 있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맥스팬을 켰을 때 지금 LED 등하고 맥스팬을 켰을 때 전기 사용하는 게 약 한 58W 먹습니다. 지금 실내등을 했을 때 58W니까 실내등을 끄면요, 실내등과 호미등을 끄면 맥스팬이 약 한 40W 정도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로 했을 때 40W 정도를 먹으니까 맥스팬을 이용하면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당 마이너스 4A 정도를 맥스팬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맥스팬 소음 지금 들려드린 대로 이 정도 소음이 되고요. 뭐 커튼 달아달라고 하셔서 커튼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달아드렸고 2열에 있는 커튼도 방수 커튼으로 2열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고요. 뒤도 같은 재질을 사용을 했고요. 간단하게 커튼을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적용을 했습니다. 27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고요. 3일 동안 여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맥스팬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저 뒤에까지 태양광 맞춰를 하게 되면 한 요 정도까지 되는 큰 통판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 맥스팬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짧아집니다. 약간 짧지만
넓은 형태의 통판 구조의 태양광 발전 패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270A 인산철 배터리로 3일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붙이게 되면은 약 이틀 정도가 연장되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내부의 공간들이 넉넉합니다. 전기소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캠핑 하시다가 조금 모자르신다고 하면 그때 태양광 발전을 붙이시면 여유로운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220V 지금 내부 실내등 켜 있고요. 뭐 220V 인버터를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220V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220V 플러그는 이쪽에 하나,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다가 하나 빼놨습니다. 12V C거잭도 1열과 2열 사이에 빼놨기 때문에 거기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0V를 끄면은 그러면 220V 전기는 꺼지게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항상 안 쓰는 전기는 빼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 12V C가잭에 있는 요 단자들은 상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꽂아두면 항상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전기 매트 이런 거는 그 꽂아놓고 꺼놓는 거 깜빡 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시면 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량에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전용 주행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은 시간당 30A에서 50A 정도로 차량에서 충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30A 정도로 저희가 낮춰놓은 이유는 100A로 넣어줄 수 있지만 차량 자체에 달려있는 알터네이터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30A로 평소에 출퇴근하시고 다니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차량을 정차를 했을 때, 캠핑을 했을 때 시동을 켜지 않고도 3일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전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외부인 입단자입니다. 차량을 되게 오래 세워둔 경우에는 220V 외부인이 충전기를 이용해서 그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혹시나 캠핑장을 가시든가 집에 연장선을 이용해서 연결하시거나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220V 연결을 해두시면은 시간당 한 30A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얹게 되면은 태양광 발전으로 낮 시간에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주차를 갖다가 1층에다 세워두시고 햇볕이 드는 데에다가 두면 알아서 충전이 됩니다. 뭐 다른 전기기를 일부러 켜놓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체로 완충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으니까, 차량을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차는 태양광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38cm 모델이기 때문에 그 왼쪽에 있는 큰 데만 재드리면 길이가 140cm에 여기 위에 있는 폭만 재드려도 36cm 정도의 깊이가 무려 35cm 정도 되는 그 정도 깊이의 물건을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부분도 140cm에 뭐 보이는 데 폭만 재도 약 한 13cm에 깊이가 한 34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긴 물건들을 이쪽에다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저 앞쪽에다 쿨러라든가 낚시 장비를 두시고, 그리고 이쪽에다 낚시대를 두시고, 이쪽에는 뭐 물통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두시고, 그리고 서랍의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38cm 모델의 경우는 인출되는 이 조리대 사이즈가 보이는 부분만 재더라도 88cm에 65c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서랍 내부의 깊이가 내경을 재드리면 94cm에 62cm에 27cm가 됩니다. 27cm 깊이면은 전자레인지부터 웬만한 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내부의 짐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cm 모델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뒤로 인출되는 이 식탁 사이즈도 의외로 쓸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꼭 써야 될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75cm에 62cm 정도 되는 이 외부 식탁이 은근히 쓸모가 있고요. 그리고 하부에 있는 높이 조절 다리를 이용해서 하부의 브라켓에다 연결해주면은 이런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미 캠핑카의 단점인 내부에 있는 협소한 공간들을 밖으로 확장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때의 장점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로 확장하는 구조를 이렇게 제작을 해드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밖으로 빼는 데에는 240kg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이 레일이 한몫을 합니다. 이 하드웨어 자체가 매우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가운데 있는 요거 하나를 제거를 하게 되면
뭐 서랍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내부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테이블을 가운데서 쓰신다 그러면 이 가운데 거를 이렇게 빼둔 상태에서 좌탁을 쓰신 상태에서 이 내부에 있는 물건을 실내에서 뺄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상판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 다 매끈매끈합니다. 뭐 손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매끈매끈하고요. 부속도 뭐 동재질을 사용해서 굉장히 비싼 자재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들 다 저희는 그렇게 싼 거 안 씁니다. 다 비싼 좋은 거 씁니다. 이렇게 각도를 줘서 빗을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이 결들이 다 한 군데에서 나온 것 같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골랐습니다. 이게 최대한 같은 색깔이 되도록 이렇게 골라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뒤집어져도 같은 색깔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이렇게 웬만하면 하나에서 나온 것 같이 이런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한 개 한 장처럼 그냥 완전히 하나처럼 만들어지도록 목재를 선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희 제품 보시면 딱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대기자가 2, 3개월 있습니다. 직원들을 확 늘린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시는 손님들 우선순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제품 양을 늘려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게 하고 할 생각도 없고요. 뭐 그렇게 무리 안 하고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제작을 해놓고 제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올라와서 앉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하기 위한 그런 저희 기술들이나 그런 제품들의 선별들,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튼튼하다고 10년 이상 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호미등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기능들 달아드렸고요. 뭐 요 기능 저희가 옵션으로 추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 요 구조에서는 뒤에서 다들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기능을 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워크스루 타입 같은 경우에 요 기능이 필요합니다. 내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기능이 필요한데, 요런 38cm 모델이나 이렇게 높은 구조에서는 사실 뒤로 내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뒤로 내릴 일이 많지 않아서 이 옵션들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워크스루에서는 옵션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커튼 지금 요 재질로 해드렸고요. 저희가 커튼 옵션을 양쪽 다 달아드리고 앞뒤에서 이렇게 받는 옵션들이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습니다. 더 예쁜 거를 넣어드릴 수는 있지만 커튼의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방수 재질의 암막 재질인 거 요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방수 재질이기 때문에 비가 들이쳐도 물이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암막이고요. 그리고 빛이 투과되지 않는 암막이니까 요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해도, 만약에 내부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면 뒤에서 문을 열었을 때 뭐 안이 훤히 보이는, 아니면 뒤에 앉아 계실 때, 안쪽에 앞에 앉아 계실 때 확 문을 열면 훤히 보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커튼으로 1열과 2열 사이, 그리고 호미, 이렇게 요 커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단합니다. 이걸 제거하기도 간단하고 청소하기도 간단하고 관리하기가 간단하고, 가격도 뭐 이 정도면 착한 가격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높이 38cm 스타렉스 11인승 4륜구동을 이용해서 3인승 2인치 침에 침상 면적 186cm에 140cm 이상을 갖고 있는 넓은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A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2kW 인버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A 인산철 배터리와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으로 저희가 자체 조립한 제품이다 보니까 뭐 AS가 다 가능합니다. 비닐 스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뒤에 전망을 다 볼 수 있는, 창에 있는 창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사방이 다 보이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38cm 침상 높이의 비지 스테이블을 적용한 모델이 되겠고, 만약에 4인승 제품도 비지 스테이블을 적용을 해서 4인승 제품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11인승 4륜구동 승합차를 이용해서 3인승 2인치 침에 비지 스테이블을 내장한 캠핑카 제작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